제 앞에 있는 이 널빤지는 1887년에 땅에 세워진 울타리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썩지도 않았고 회색으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뭇결은 촘촘하고 어두우며 엄지손톱으로 나무를 꾹 눌러보아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기온은 섭씨 34도이고 이 기둥은 고종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부터 매년 여름을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누군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제게 말했다면 저는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10년마다 울타리 기둥을 교체하고 3년째가 되면 데크가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결코 오래가지 않는 목재 처리제에 쓸 필요 없는 돈을 썼습니다. 저는 나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1940년대부터 목재 처리 업계가 감춰온 한 번 바르는데 이 600원도 채 들지 않는 세 가지 성분의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옛 농업 기록에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인테리어 잡지에서도 다룬 적 없는 농장 유지보수 일지 여백에 적힌 실제 기록, 실제 날짜, 특정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새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당에 설치되어 이미 회색으로 변하고 갈라지고 있는 나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타르 생산 시설이 대한민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5040년에서 380년 사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2500년 전 한국의 장인들은 이미 소나무 송진을 매우 효과적인 목재 방부제로 가공하고 있었고 수세기 후 우리 조상들은 동해를 횡단하는 전통배를 밀봉하는 데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 배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들을 뚫고 항해했습니다. 소금물 보라, 영하의 온도, 끊임없는 습기 노출 속에서도 나무는 수개월이 걸리는 여정 동안 멀쩡히 버텨냈습니다. 서기 23년, 한국의 옛 문헌에도 동일한 화학 작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가들은 구조용 목재에 송진과 아마이뉴를 섞어 발랐는데 그들은 현대의 도급업자들이 돈을 받고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나 할머니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재가 대를 이어 지속되어야 했던 모든 문명의 공학적 표준이었습니다. 1600년대 후반에 소나무 타르는 대한민국의 3대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서울 타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수군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한반도 동해안을 오가는 조선소들도 이것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것이 발 뒤꿈치에 타르가 묻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타르힐스라는 별명이 유래된 배경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마스코트가 아니라 진정한 산업적 유산인 것입니다. 강원도의 소나무 타르 생산량은 제국의 해군 인프라를 공급할 정도로 방대했으며 당시 건축가들이 사용한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아마씨에서 짜내어 경화를 가속하기 위해 금속 건조제로 처리한 끓인 아마이뉴, 소나무 송진에서 직접 증류한 진짜 테레비뉴, 그리고 소나무 타르, 이들을 특정 비율로 유리병에 섞어 헝겊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어떤 합성 제품도 완전히 복제하지 못한 효과를 냅니다. 나무 표면을 코팅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속으로 스며듭니다. 아마이뉴는 알파 리놀렌산의 농도가 매우 높은 중성 지방으로 자동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목재 섬유 내부의 산소와 반응하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산 사슬들은 서로 교차 결합하여 유연한 폴리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는 내부에서부터 모든 미세한 구멍을 채웁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끓인 아마인유가 폴리우레탄보다 목재 섬유에 최대 4배 더 깊이 침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배나 더 깊게요. 그리고 폴리우레탄과 달리 보호막은 나뭇결 위가 아니라 그 내부에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공식에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두 번째 성분이 있으며 이 성분이 철물점 진열대에서 사라진 이유는 한국 건축 역사상 가장 의도적으로 무시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저는 철물점에서 사는 것이 항상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테레빈유는 그저 테레빈유일 뿐이라고요. 그들이 그것을 판다면 예전과 똑같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 착각 때문에 저는 수십 년 동안 불필요한 유지보수를 하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진짜 테레빈유는 살아있는 소나무의 송진에서 직접 증류됩니다. 소나무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벌레가 껍질을 뚫고 들어와 상처를 입으면 즉시 그 상처 부위를 송진으로 덮습니다. 그 송진은 수백만 년의 생물학적 진화를 거쳐 화학적으로 설계되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벌레를 쫓고 곰팡이 성장을 막으며
손상된 목재를 습기로부터 영구적으로 밀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나무 송진입니다. 이를 증류하면 진짜 테레빈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향긋한 소나무 냄새가 납니다. 이 공식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마트에서 테레빈유라는 이름표를 달고 파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 파생물입니다. 원래 제품과 이름만 같을 뿐 화학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합성 산업용 용제입니다. 톡 쏘고 불쾌한 화학 냄새가 납니다. 진짜 제품이 목재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생물학적 화합물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대체 현상은 한국 전쟁 이후 석유화학 붐이 일면서 대규모로 송진을 채취하는 것보다 합성 용제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저렴해졌을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남부지방 전역에 진짜 테레빈유 생산을 공급하던 소나무 숲이 심하게 벌채되었습니다. 업계는 이 분명한 기회를 틈탔습니다. 천연 제품을 합성 제품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이윤도 더 컸고 공급도 훨씬 예측 가능했으며 그들이 사는 제품이 조부모 세대가 쓰던 것과 완전히 다른 제품인데도 상표만 같다는 사실을 주택 소유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조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나무 송진에서 추출한 진짜 테레빈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할 수 있지만 대형 인테리어 매장 체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송진 채취를 위해 소나무 숲이 여전히 관리되고 있는 강원도나 경상북도 등지에 전문 공급 업체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합성 제품보다 1리터당 비용은 더 비싸지만 공식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입니다. 세 번째 성분인 소나무 타르는 모든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소나무 타르는 송진이 가득 찬 오래된 소나무의 심재를 가열하여 끈적하고 어두운 향기로운 액체로 분해될 때 얻어집니다. 여기에는 소나무가 수십 년 동안 자기 방어를 위해 축적한 모든 화합물, 즉 항진균성 산, 벌레를 쫓는 테르펜, 목재 섬유에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송진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울타리 기둥이나 데크 널빤지에 바르면 나무의 면역 체계를 나무 내부로 다시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끓인 아마인유, 진짜 테레빈유, 소나무 타르로 이루어진 이 공식은 현재 자재 가격 기준으로 널빤지 하나에 한 번 바르는데 약 600원 정도가 듭니다. 보호는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라질 얇은 막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 흠집이 생겨도 성능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표면 코팅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합성 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알던 전통 건축가들은 더 나은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을 뿐이며 단 한 세대 만에 그 지식은 전수되지 않고 끊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1974년에 지어진 제 집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이 뒤쪽에는 삼나무 외장재가 있고 집 주변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2번이나 페인트 칠을 다시 했고 나무 현관 기둥들은 나뭇결을 따라 갈라지고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목재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설치된 지 50년이 지나 비바람을 맞은 낡은 나무를 보고 있었고 이번 주말에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제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철물점에 가서 끓인 아마인유 1리터를 1만 원에 샀습니다. 온라인 전문 공급 업체에서 진짜 테레빈유 500ml를 주문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1만 8천 원에 샀습니다. 총 자재비는 2만 8천 원이었습니다. 한 번 바르는데 드는 비용은 600원 미만이었고요. 저는 울타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뻣뻣한 천연 모브러쉬를 가져와 널빤지에 붙은 흙먼지와 거미줄을 쓸어냈습니다. 고압 세척이나 샌딩, 화학적 박리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끓인 아마인유와 진짜 테레빈유를 1:1 비율로 섞고 뚜껑을 닫은 뒤 황금빛 유화액으로 탁해질 때까지 30초 동안 흔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면, 헝겊을 사용하여 나뭇결을 따라 힘주어 발랐고 액체가 흡수될 시간을 주기 위해 60cm씩 구역을 나누어 작업했습니다. 첫 번째, 널빤지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저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삼나무의 잿빛 산화층이 용액에 닿은 지 30초 만에 눈에 띄게 녹아내렸습니다. 황금빛 오일은 노출된 나뭇결 속으로 너무나 빠르게 스며들어서 나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널빤지의 색상은 빛바랜 은색에서
처음 설치되었을 때와 같은 따뜻하고 촘촘하며 짙은 나뭇결로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코팅이 15분 동안 흡수되도록 둔 뒤 마른 천으로 남은 용액을 닦아내고 다음 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2시간 만에 울타리 전체를 다 칠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나자 나무는 제가 이곳으로 이사온 이후 울타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과 질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현관 기둥에 똑같이 작업했습니다. 같은 방법,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런 다음 은빛으로 변하고 가장자리가 들뜨기 시작했던 집 뒤쪽에 삼나무 외장재에도 작업했습니다. 한 번 바르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외장재는 10년은 더 젊어 보였고 페인트를 칠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결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속에서부터 겉까지 변한 것입니다. 길이 60m의 울타리를 칠하는데 이 공식의 희석 비율로 계산하면 총 자재비는 2만 원에서 2만 6천 원 사이입니다. 같은 작업에 대해 제가 도급업체로부터 받았던 견적은 14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후에 그 작업을 마쳤고 결과는 우리 동네에서 상업용 제품으로 시도했던 그 어떤 마감 작업보다 훌륭했습니다. 단단한 화렵수, 참나무 기둥, 공구 손잡이, 구조용 기둥의 경우에는 효과를 더욱 높이는 열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끓인 아마이뉴를 중탕용 냄비를 사용하여 섭씨 60도 정도로 데우는데 절대 직접 불에 닿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열풍기로 살짝 데워둔 나무에 이를 바릅니다. 뜨거운 오일은 촘촘한 나뭇결에 차갑게 바를 때보다 3, 4배 더 깊이 침투합니다. 이 방법으로 한번 처리하면 구조용 기둥에서 10년에서 1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지 않을 안전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인유에 흠뻑 젖은 헝겊을 한 대 뭉쳐두면 자연 발화할 수 있습니다. 경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구겨진 헝겊이 그 열을 머금고 스스로 발화 온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 서울에서 아마인유에 젖은 헝겊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3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에 사용한 헝겊은 항상 야외에 평평하게 펼쳐서 완전히 말리거나 폐기하기 전에 밀봉된 금속 용기에 담긴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해야 합니다. 끓인 아마인유의 모든 캔 라벨에는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꼭 읽고 따르십시오. 이 공식은 올바르게 다루면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행하는 데는 단 이 600원밖에 들지 않지만 이를 억누르는데 매년 20조 원이 드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재 처리 및 데크 제품 시장은 매년 20조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수치는 당신이 지난번에 산 제품이 달아서 2, 3년마다 철물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한 가지 운영상의 가정에 의해 유지됩니다. 톰슨의 워터실, 캐벗 오스트레일리안 팀버 오일, 레디실, 올림픽 같은 제품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사기성 제품이 아닙니다. 화학 작용은 제대로 기능하지만 대다수의 유성 목재 복원 제품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은 한국의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건조유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합성 첨가물과 눈에 띄는 로고가 박힌 아마인유 화학 물질을 원자재 가격의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마진을 붙여 여러분에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 한국환경부는 주거용 목재 처리 업계에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목재에 크롬산동, 비소, CCA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바로 비소입니다. 업계는 어린이 놀이터 기구와 뒷마당 데크의 목재를 비소가 함유된 물질로 처리해 왔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적인 압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마인유와 소나무 타르 시스템을 사용한 건축가들에게는 환경부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식은 이미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으며 한국 역사를 통틀어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인유는 특허를 낼 수 없으니까요. 특허 제도보다 수백 년 앞서 존재한 천연 제품입니다. 테레빈유나 소나무 타르도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보호해야 할 독점적인 분자도 영업 비밀도 지적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되지 않는 것은 한 세대씩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며 결국 잿빛 데크를 응시하던 주택 소유자가 검색 엔진에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원자재 가격의 40배에 달하는 브랜드병에 담긴 아마인유 화학 제품을 파는 스폰서 제품들이 검색 결과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단지 복잡성에는 보상을 주고 단순성에는 벌을 주는 시장의 생리일 뿐입니다. 이
600원짜리 해결책은 홍보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예산도 없고 TV 광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그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일부 목조 구조물이 150년에서 200년 동안 살아남는 이유는 오일 처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확인해 볼 생각조차 못할 뻔했던 출처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농촌 지역의 옛 농업 기록을 디지털화한 보관소였습니다. 1800년대의 농장 관리 일지였고 여백에는 연필로 적힌 건축물 유지보수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포량과 혼합 비율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 발견한 것은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기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문구였습니다. 오일 경화 후 왁스 코팅. 오일 경화 후 왁스 코팅. 바로 밀랍이었습니다. 끓인 아마인유 처리가 48시간 동안 경화된 후 전통 건축가들은 소량의 따뜻한 아마인유와 함께 녹인 밀랍을 마지막으로 덧발랐습니다. 왁스가 아직 액체 상태일 때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표면에 스며들게 문지르고 매끄럽게 닦아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은은하고 따뜻한 광택을 내며 굳어졌습니다. 이 단계가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인유는 수분과 곰팡이로부터 목재 내부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목공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특별한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수년 동안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가장 바깥쪽 표면층에 있는 오일의 폴리머 사슬이 서서히 분해되어 처리된 목재라 할지라도 표면 나뭇결이 천천히 마모됩니다. 매년 유지보수용 코팅을 해주면 관리할 수 있지만 밀랍은 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밀랍에는 천연 자외선 흡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꿀벌이 밀랍으로 벌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햇빛으로 인한 분해에 강한 저항력을 지닙니다. 완전히 경화된 아마인유 위에 바르면 밀랍은 오일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자외선 차단 외부 장벽을 형성합니다. 오일은 습기와 생물학적 부패로부터 나무 내부를 보호합니다. 왁스는 표면에서 태양열에 의한 분해로부터 오일 자체를 보호하는데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다른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바르면 목재가 망가지는 모든 메커니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50G짜리 밀랍 덩어리는 1만 원이면 울타리 전체를 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마인유 처리가 된 표면 위에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면 그 보호력이 거의 무한정 연장됩니다. 한 세기 동안 지속될 울타리를 칠하는 데 필요한 총 자재비는 단 한 번에 약 32,000원입니다. 한국의 옛 농업 기록에는 이 단계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적혀 있어서 글쓴이는 어떤 독자든 오일 칠이 먼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록이 작성될 무렵 이 결합 시스템은 너무도 표준적이어서 설명할 필요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합성 제품의 혁명이 제조업체들에게 이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을 뿐이며 무의미함은 곧 보이지 않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태가 충분히 오래 지속되어 대한민국 주택 소유자 전체가 단 한 세대 동안 그것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교체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나무를 교체하는데 30년을 썼습니다. 32,000원의 재료와 오후 한나절의 작업만으로 평생 갈 수 있었던 표면을 위해 마감 작업과 도급업체 방문, 유명 브랜드 제품에 돈을 지불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 그대로 정확하게 작동해온 30년의 세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매년 20조 원의 수익이 우리가 모르기를 바라는 그 무언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성분, 즉 오일과 테레비뉴를 같은 비율로 섞고 외장 기둥용 소나무 타르를 넣는 것입니다. 경화 후 마지막으로 왁스를 한 번 바릅니다. 유리병과 면 헝겊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공식은 잊어버릴 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조각을 찾아보세요. 울타리 기둥이든 현관 기둥이든 창틀이든 헛간 외장재든 상관없으니 설치된 연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말은 필요 없이 연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업계가 여러분에게 목재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속여왔는지 그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